2018년 2월 9일 서울 상공을 가르는 한 대의 전용기. 그 안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한 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 김씨 일가에서 태어난 인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한 땅을 밟은 적 없던 그 가문의 피가 휴전선을 넘어오고 있었죠. 북한을 통치해온 3명의 남자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들의 발은 단 한 번도 남쪽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언론의 플래시가 터지고 그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미래가 바뀌던 순간이었죠. 70년간 유지되어 온 김씨 왕조의 엄격한 규칙을 깨고 등장한 이 젊은 여성은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한 모든 가정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그리고 김씨 왕조의 새로운 얼굴, 김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인민이 선출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독재 국가죠.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물 숭배 체제는 3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김일성이 국가를 세웠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뒤를 이었으며 이제는 손자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조에서 최고 지도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승진시킬 수도 처형을 명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북한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거든요. 김일성은 자신의 아내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실제 권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엘리트층을 보면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렀어요. 20세기의 관점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공식 석상에 자주 동행시켰고 북한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을 임명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국가 2인자로 키워낸 겁니다. 북한 전문가 천수진 기자는 최근 북한 여성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그녀는 김일성 시대부터 여성 인권 강화를 말로는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말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상류층을 보면 모두 남성이었고 김일성의 아내가 유일한 여성이었을 정도니까요. 김여정은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의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세계에 처음 공개되었죠. 김정은은 여동생을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승진시켰고 북한군이 김정은의 이념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공식 직함만 보면 김여정은 많은 관리들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김정은의 친동생이라는 관계는 모든 관리들에 대한 권력을 그녀에게 줬죠. 북한 국영 매체의 사진들을 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김정은 옆에서 완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은 김여정뿐이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2019년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백두산은 한국 문화의 기원지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김씨 일가의 통치자들은 모두 백두산에서 선전 활동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김정은 바로 옆에 서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김여정이 특별한 로고가 새겨진 말을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두산 개통, 즉 김씨 가족을 상징하는 로고였어요. 이 이미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녀가 왕족의 혈통이며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여정이 정말 다음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 전문가 성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이 오늘 죽는다면 그녀가 임시 후계자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1위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녀는 시스템에서 확실한 2인자이지만 아직은 최고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김씨 일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바로 적들을 속이는 전략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김씨 일가는 거의 모든 자원을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엄중한 제재를 가했고 경제는 마비되었죠. 북한 주민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김씨 일가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세 단계로 구성된 교묘한 계획이었어요. 성윤리는 이들이 잔인한 독재자지만 결코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매우 계산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전쟁 위협으로 이웃 나라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긴장이 끓는 점에 도달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평화를 제안하는 거죠.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변화가 극적일수록 세계를 더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972년 김일성은 갑자기 외국 기자들과 미국 전문가들을 초대했어요. 2000년에는 김정일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김정일은 한국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했고 모두가 이렇게 말했죠. 이 수수께끼의 독재자가 미친 게 아니라 지식이 풍부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요. 이 모든 게 계산된 이미지였는데 말이죠. 세 번째 단계는 협상입니다. 북한은 평화나 핵 군축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식량 원조를 받거나 제재를 완화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약속을 무시하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이클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김정은도 집권하자마자 같은 패턴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를 긴장시켰죠. 그리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동생 김여정을 보낸 거죠. 2018년 2월 김여정의 한국 방문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부터 하키 경기를 관람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해부되었어요. 한국 언론은 그녀의 미소, 옷차림, 메이크업을 분석하며 칭찬을 쏟아냈죠. 이게 바로 김씨 일가가 원하던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효과적이었어요. 북한 전문가들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심술궂어 보이는 오빠보다 훨씬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여정은 한국 대통령을 만나 오빠의 초대장을 전달했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죠. 2018년 김정은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호한 평화 약속이 오갔고 한국 정부는 평화 중재자로 자축했어요. 2018년과 2019년에는 미국과의 협상도 이어졌죠. 김정은 정권은 시간을 벌고 일부 제재를 완화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여정이 수십 년 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한 것은 매우 큰 변화였어요.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보냈다는 사실이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과거 북한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 핵 군축과 평화적 통합이 정말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긴 거죠. 만약 이 요청이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왔다면 한국이 그렇게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적들을 조종하는데 매우 능숙했고 김정은은 이를 인정해 그녀를 더욱 승진시켰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김여정을 당의 제1비서로 임명했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최고 지도자의 수석 대리인이 된 거죠.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된 겁니다. 2020년 김씨 남매는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여정이 선봉에 섰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강경한 성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남한 지도자를 심하게 모욕하고 남북 관계를 위해 건설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였지만 두려워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역할을 번갈아 하는 거거든요. 그녀가 젊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김정은이 건강 문제를 겪자 김여정이 북한을 통치할 것이라는 추측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여성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여정은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최고 사령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녀가 단순한 백업일 수도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여성이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죠. 그 주인공은 김주애입니다. 김정은의 세 자녀 중 한 명인 이 소녀는 최근 아버지와 함께 많은 공식 석상에 등장했어요. 저녁 파티, 군대 시찰, 미사일 발사 현장까지. 이로 인해 그녀가 다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천수진 기자는 이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생각해봤다고 해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에 30% 정도는 동의한다는 거죠.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서 있는 사진이 국영 언론에 올라온 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윤리는 김주애를 과시하는 것이 김여정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적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든 4년 후 10년 후에는 그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하지만 김씨 일가는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김정은의 자녀 중 하나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을 단순히 김정은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보를 보니 훨씬 더 복잡한 권력 구조가 보이네요. 그녀는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김여정이라는 존재는 김씨 왕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북한 권력의 새로운 얼굴, 김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